KBS 1라디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톡,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박 의원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장 우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전부 아베 승리를 얘기했던데요.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선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참위원 개헌선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연에서 개헌선 내석 부족한 것은 내석 부족하다. 예, 지금 우리 언론이 평가하듯 승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베가 활용은 했지만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역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베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사임해라고만 하는 시위대가 계속 따라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베가 지난번 3선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연임이 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도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베 수상하고 함께 당선자에게 꽃을 붙이는 분이 이 니카이 간사장이에요. 네. 저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 그분이 지난 3선 소위 니카이파에서 완전히 지지해가지고 3선이 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개국 공신이죠. 그랬었죠.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아베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쪽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니카이가 자민당 내의 대표적인 친한파. 그렇죠. 우리 친박지원파.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친박하면 친박근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외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만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결국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죠. 또 청와대에서 뒤이어서 그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 같은 이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소미아는 사실 처음, 그러니까 민주당, 네. 우리가 함께 야당할 때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이 한미일, 특히 한일 정보 교환 협정으로서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거론되니까 미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지소미아는 바로 한미일 안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볼튼 안보보좌관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한일 양국에서 다 중재를 요청하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다. 좋은 카드를 내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 5당 대표 공동 발표문인가요? 거기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압박용으로 더 암시를 해줬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 5당 대표 합의문은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늘 헛발질을 하다가 사실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5+1, 즉 5당 대통령 면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이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치권에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 끝나고도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나 그 회담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요. 좀 미숙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물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일본 여행 취소 운동 같은 것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나 여당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또 조국 수석 이야기도 뭐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야당이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본이 분명하게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못한 게 민주당 책임이에요. 뭐 못했나요? 뭐 민주당에서? 아니 집권 여당에서 야당과 함께 네, 정치권에서 공격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도 참 세 번째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또 추경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때는 일치 단결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본이나 민생 경제 문제에 대처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민주당이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야당과 이제 함께 고민은 저 추경 처리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연기하자는 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 목선 오선 귀순사건데 제가 맨 먼저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장관 물러가야 된다. 네. 안보에 어떻게 허점이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일본과 사실상 우리도 경제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지소미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치 단결해서 정경두 장관에게도 강경화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단결해서 해결된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각을 한다니까 여기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결된 후에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전쟁 중에 이거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청문회도 어쩌다 2달, 3달 장관 공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정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저렇게 해서는 경제도 안보도 자기들도 망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인영 대표가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재미있는 그 추경과 관한 비유를 했더라고요. 배가 고픈 친구가 자기 친구 보고 빵을 좀 달라 그랬더니 요 심부름하고 오면 준다. 그래서 심부름했더니 또 시키고 이렇게 3번을 조건을 바꿔가면서 심부름을 했던데 이제는 주겠지 하고 갔더니 가서 네 동생 왼쪽 뺨을 때리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꼴 아니냐. 그런 얘기 했던데요. 뭐 원내 대표들이야 우리 둘 다 해봤으니까 네. 하지만은 협상을 위해서 강공을 할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네. 공감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볼튼이 23일, 24일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때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일본 초계기 사건 같은 것은 지금 지소미아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이 국가 경영에 큰 틀에서는 참여하고 그러면 아마 외교안보 라인 교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는데요. 그 당장 7월 국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경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저는 이번 주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해서 추경만은 통과시켜 줘야 된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입만 벌리면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번엔 또 지진 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뭐 민생 경제 이런 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예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이런 때는 한꺼번에 뭉쳐서 일본을 향해서 정치권에서 싸워주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는 뒤에서 협상 또는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인다라고 언론에서 하는데요.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을 공격하고 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협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문제도 때로는 국방부는 강경하게 하지만은 통일부는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체크앤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집권해본 분들이 한국당 참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도 성숙한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늘 보면 우리가 야당할 때보다도 더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제 존 볼턴이 23일 방한을 해서 일본 거쳐오네요. 그래가지고 정의영 안보실장 또 그 강경화 장관, 정경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볼턴에게 제시해야 할 메시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소미 같은 것은 미국에 가장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일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일본의 총알바지를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총알바지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한미일 안보 문제 플러스해서 지금 반도체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손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손해 아니에요. 중국도 손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김진표 대표께서는 뭐 부총리도 하시고 원래 경제 전문가지만은 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에 쓰는 클린 청소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1,000억밖에 안 돼요. 이걸 개발한다 네. 하면은 수조가 들고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은 99.999% 고순도. 예, 고순도. 이게 그래서 5-9이라고 하더라고요. 9자가 5개가 있다. 네. 그런데 일본 기술은 지금 12-9, 9자가 12개까지 개발이 돼 있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중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은 4-9, 99.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중국이나 뭐 러시아 얘기도 러시아. 나왔어요. 네. 한국 이런 데 걸 쓰면은 실제로 한 55%밖에 안 된대요. 수율이 안 나온다. 예. 그러게 되고 우선 그걸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화학 물질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불화수소 같은 것을 생산하는 세 가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은 중소기업으로 다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운 것은 대개 이런 경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소수의 소재라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한 100여 개의 외국 그 기술 벤처들에 대해서 이미 매입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네. M&A를 통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라도 좀 해놨더라면 필요하면 인사발령을 좀 내서라도 그런 엔지니어들 왜 우리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어려우냐 하면 인사발령을 내서 그 핵심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그 그룹으로 우리가 데려다가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한다. M&A를 하는 다양한 모험 자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일본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중소기업에는 자본 참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일본이 지금 27년 전에 우리한테 반도체 시장을 삼성한테 뺏겼잖아요. 또 SK 하이닉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불화소 기술은 구자가 12개까지. 그러니까요. 12-9. 그런데 이게 바로 AI의 반도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해야 일본이 AI 반도체 시장은 갖는다. 이걸 계산하고 금년 1월부터 이미 고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일할 때 아야타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공무원 오니까는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그냥 민간기구다 하고 집어넣어버렸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이걸 대처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김진표 대표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과 산자부, 중기부, 정책실장,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 좀 전달하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내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뭐 우리끼리 앉아서 뭐 하면 뭐예요? 또 이 정동영 그 의원인가 어느 방송에서 뭐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뭐 만명 비난도 하시고 하셨던데 지금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그런 모임이 만드셨다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유성엽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헌안계 의원 한 5명은 최소한도 우리하고 함께 할 거다. 그런 얘기하던데 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은 만나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좀 수습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분당이다, 신당이다, 탈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모두 함께 하자. 그래서 결국 정동영 대표랑 잘할 거예요. 민주당이 바라는 건 뭐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인데 네. 결국 이제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평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새로운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유성엽 우리 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호남 출신 지역구 5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진척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물론 한두 분들이 간헐적으로 유성엽 대표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직은 좀 숙성이 그렇죠. 덜 됐군요. 그런 게 아니죠. 조금 더 이대로는 기다려야 안 될 되니까 이제 민주당 하는 거 봐야죠. 네. 또 한국당도 지금 뭐 친박당이다 복잡하잖아요. 좀 두고 보면 예.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예. 예. 특히 아주 그 일본의 고순도 그 불화수소 그 문제는 정부에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